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평생의 꿈이라고 믿었던 내 집 마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성공의 공식, 열심히 모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사실은 2026년 오늘 우리를 부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함정이라면요? 지금부터 딱 8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부채가 되고 무소유라는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부의 전략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숫자 너머의 진짜 욕망을 파헤치는 호기심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가장 뜨거운 질문, 부자가 되려면 집을 사지 말라는 도발적인 명제를 완전히 해부해 볼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도 더 가난해지는지, 금리 2.5% 시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집 없이도 월세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2026년식 무소유 투자법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자산이라고 배워왔어요. 맞아요. 회계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기록되죠. 하지만 본질을 봐야 해요.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는 사실 여러분이 사는 가장 비싼 소모품이자 내 지갑에서 끊임없이 돈을 빼가는 부채에 가까워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최신형 슈퍼카를 한 대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멋지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비싼 보험료, 주기적인 수리비, 그리고 주유비까지. 게다가 이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을 겪습니다. 집도 똑같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유지비,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출 이자가 매달 매년 여러분의 현금을 집어삼킵니다. 아니, 그래도 집값은 오르잖아요 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서울 아파트 값은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비용,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2021년 초로 시간을 돌려보죠. 친구 사이인 재훈 씨와 민수 씨가 각각 5억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코스피는 3,0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재훈 씨는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믿음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샀어요. 5억 원을 대출받았죠. 지난 5년간 그가 낸 이자와 세금 수리비는 어림잡아 1억 원이 훌쩍 넘어요. 지금 집값은 12억이 됐다고 칩시다. 2억 원이 올랐지만 실제 그의 손에 남은 건 각종 비용을 제하면 1억 원 남짓. 그동안 돈은 꼼짝없이 묶여 있었고요. 반면 민수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비슷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5억 원을 코스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4,586을 넘어섰습니다. 민수 씨의 5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약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어요. 재훈 씨보다 2배가 넘는 순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소유의 함정이에요. 하나의 자산에 모든 것을 걸고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며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 자, 우리가 믿었던 부의 기초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급진적이지만 놀랍도록 간단한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 무소유라고 해서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소유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유동성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 대신 매일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죠. 바로 증권가의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에요. 개념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강남 테헤란로의 거대한 빌딩 주인이 되어 매달 월세를 받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천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리츠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단 몇만 원으로도 그 빌딩의 지분을 사고 매 분기 배당금, 즉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소유의 개념이에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내 집 계약금을 계산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나 대출받으려 했던 돈이 5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이 바로 여러분의 무소유 포트폴리오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이 돈을 현금 흐름에 집중하여 분산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13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7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런 우량주들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해요. 마치 기업의 이익을 월세처럼 받는 것과 같아요. 또는 앞서 말한 리츠 혹은 고배당주들에 나눠 담는 거죠. 지금처럼 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 육박하는 시기엔 달러로 배당을 주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환율 방어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 월세를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그 자산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불리는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눈덩이가 굴러가며 거대해지듯 여러분의 자산은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갈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하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아파트라고 안전할까요?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이 무산되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면 가격은 순식간에 흔들려요. 반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특정 자산의 리스크를 상쇄시켜주죠. 지난 5년간 코스피는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3,000에서 4,500선까지 우상향했어요. 변동성은 통제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건 시장도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뇌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소유라는 대어치의 심리학을 파헤쳐보죠. 행동경제학에는 보유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집은 어떻겠어요? 그곳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내 가족의 추억, 나의 안전기지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건 수만 년 전 안전한 동굴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인 본능이에요. 금융자본과 사회는 바로 이 본능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집이 없으면 불안정하다, 내 집이 주는 안락함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30년짜리 부채를 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팔아온 거예요. 그래도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안정감은 무엇일까요? 30년짜리 대출에 묶여 싫어하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이사할 수 없는 삶이 안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안정일까요? 2026년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진정한 안정을 원한다면 콘크리트 동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튼튼한 금융 요새를 지어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자산이라 믿었던 집은 각종 세금과 이자, 기회비용을 빨아먹는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둘째, 집을 소유하는 대신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2026년식 무소유 투자가 더 유연하고 강력한 부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려면 소유에 대한 우리의 원시적 본능과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야 한다는 심리적 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부동산 앱을 켜는 대신 증권사 앱을 한번 켜보세요. 무언가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구경만 해보세요.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빌딩은 무엇이 있는지, 당신의 시선이 소유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죠. 부자가 되려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2026년 호기심 경제학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투자 1순위로 집을 사지 마세요. 먼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즉 금융 자유를 사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벌어다 준 돈으로 대출이라는 족쇄 없이 온전한 당신의 집을 사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호기심이 경제적 자유가 되는 그날까지 호기심 경제학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